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눈에 띄는 흐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그죠? 네이버를 좀 가뿐히 넘기면서 이제 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에 좀 랭크되는 좀 기업을 좀 토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좀 5G가 뒤늦게 좀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반등 나왔던 흐름하고 이번에 5G 반등은 좀 다른 성격의 반등이라 좀 보거든요. 제법 센 반등이 저는 나왔다라 좀 보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좀 낙폭과대주 가운데선 가장 좀 두드러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는 딱 주도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중심에서, 그죠? 약간 눈치 보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강세 흐름이 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철강, 조선을 비롯한 금융주들은 이제 한풀 좀 꺾인 흐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호재가 나오더라도 좀 호재에 반응하기보다는 좀 차익실현 욕구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MR에 관련된 테마가 조금 더 확장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그죠? 이 mRNA 관련된 부분과 이제 플라스미드 DNA와 관련된 부분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를 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여기가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이제 1위부터 이제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이제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들인 거죠. 그죠? 예. 뭐 1위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고, 2위는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카카오하고 네이버, 언택트죠. 언택트인데 재밌는 거는 네이버를 카카오가 제꼈다 이겁니다. 그죠? 예, 카카오는 모바일, 똑같은 언택트인데 모바일 쪽이 PC를 기반으로 한 이런 산업, 기존 대장주들은 이제 넘어섰다 이거죠. 패러다임의 좀 변화에 조금 더 가까운 섹터, 이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보이죠. LG화학이 좀 순위가 좀 다운됐는데, LG화학이 보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 SDI, 기아. LG화학,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 SDI,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요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제 미래차로 볼 수 있죠. 미래차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 제약이겠죠. 그죠? 이게 잘 보여야 됩니다. 뭘 잘 보여야 되냐면,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어떠한 세상에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산업이 시장을 좀 이끌 것이냐, 이걸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에 좀 주식의 등락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내일은 누가 올라갈까, 이번 주는 누가 올라갈까, 그죠? 그리고 변칙적으로 움직이기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장을 좀 이끄는 주체,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투자 주체라고 한다면, 자금력을 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이틀짜리 흐름 보고서 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슈나 이제 테마 이런 재료가 만들어서 하나의 산업을 만들고 그 산업을 밀어붙이면서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2021년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누굽니까? 애플 아닙니까? 10년 전에는 엑슨모빌이었죠. 근데 2014년 세계가스 혁명 이후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힘들어지고,
뭐가 많이 뛰기 시작했죠?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었죠. 이게 세대마다 이끄는 중심축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크게 바뀌었어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그리고 PC보다는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긴 거는 이거는 선전포고 한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강자의 등장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이 한번 구축이 된 건 쉽게 안 바뀐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화상회의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코로나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문제들 앞으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발생됐던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죠. 거기 있는 주식들이 2배짜리가 나오는 거고 3배짜리가 나오는 거고 5배짜리가 나오는 거고 10배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끼면서 3등이 올라온 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한테 저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이 시간에 명인들을 복귀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가치주들은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쪽 따라가지 말고 성장주로 다시 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좀 드렸죠. RRP를 시작했다. 연준에서. 뭐 많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하나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호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쉽게 잘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성장주 쪽에 대한 베팅 자금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요? 네이버를 카카오가 이기면서 지금 시총 상위가 됐는데 요거 하나로 끝날까요? 나머지 산업군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등락 순위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겨야 되는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있는 주식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PC에서 모바일로의 어떤 사업이 강화되는 업체들 요걸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어요.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더 높죠. 한 이 시가총액이 한 18조, 17조 정도 더 비쌉니다. 삼바가.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어요? 셀트리온이 돈을 더 많이 벌죠. 셀트리온 하면 시밀러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시밀러 가지고 있죠. 근데 뭘 더 가지고 있어요? CMO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바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CMO의 가치가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순위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밑에 있는 섹터군들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는 거. 나머지 2,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못 가지고 있는 이 두 종목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이 잘 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잠깐 뭐 일시적으로 슈팅 나서 바뀔 수 있겠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되게 바뀌기 어려운 거다. 이 두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뭐죠? 패권.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패권, D램. 카카오나 네이버는 각자 산업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 경기를 이끌 수 있을 만한 패권은 아니죠. 뭐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잘 팔리고 있지만 전 세계 자동차를 이끌지는 않죠. 경쟁이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D램을 이끌죠. 그래서 이 시총이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전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코스닥도 한번 좀 보면 자, 이게 코스닥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코스피 쪽에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 쪽에 있죠. 사실상 움직임이
이 주식 세계 움직임은 거의 유사합니다. 완전 딱 복사하듯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죠. 상승할 때 거의 같이 상승하거나 조정 나올 때 같이 좀 조정이 나온다거나. 즉 셀트리온이 코스피 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이 두 종목들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를 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꿈틀꿈틀 되면 코스닥 쪽에 뭔가 매기세가 확산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죠. 자, 바이오 제약입니다. 자, 이제 3위 종목을 볼게요. 에코프로 BM. 전기차, 배터리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입니다. 컨텐츠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컨텐츠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HLB, 시젠, 알테우젠, 휴젤 다 뭡니까? 바이오 제약이죠. 바이오 제약 또는 이제 헬스케어. 그죠? IT 반도체는 SK 머티리얼즈 요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LNF, 리노공업, 솔브레인, 원익아이패스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IT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소재 업체가 조금 약간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죠. 한미 공동선언에서 나왔던 세 가지 섹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전략을 통해서는 3박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도주들은 따라가지 말고 첫 주정이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해라. 그래야만 먹을 수 있다. 지수 간다고 해서 따라붙는 순간 물린다. 그래서 각각 기준가가 나온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셔라.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을 하기보다는 OLED를 하셔라.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테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월덱스.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12만 나왔을 때 공략.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정 수준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건 하락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가격 자리에 왔었을 때 베팅하기 위한 현금. 그리고 낙폭주는 어느 쪽을 위주로 하셔라. 중국 소비주에서 그 다음 5G 쪽으로 하셔라. 이게 이제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전략을 밀어붙이려면 그런 전략을 이제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밀어붙이면 주식은 계속 이렇게 등락도 나오고 변화도 나오는데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생각의 출발을 어디서 할 것이냐. 내 머릿속에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밀어붙일 것이냐. 그러면은 왜 밀어붙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거니? 왜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니? 그러면은 중심의 잣대가 딱 잡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한미 공동선에서 나온 거는 IT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이에요. 요 세 개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서 중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조금 힘을 실어줘.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조금 더 해줘. 중국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북미 쪽에 투자 비중이 높은 업체를 하셔라. 그래서 이제 월덱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거고. 스마트폰은 출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OLED 소재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룩스를 하셔라. 웬만한 IT 섹터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포인트가 딱딱 잡히잖아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서 누구로 간 거냐면 G7으로 간 겁니다. G7 회담. 초청이 됐잖아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바뀌었냐 이거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갔어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스페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스페인한테 배터리 관련된 부분 투자를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백신 쪽 관련돼서 독일과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중심틀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는지. 금리가 포인트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포인트다. 그러면 미 10년물 국제 수익률 하락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3박자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3박자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심축 3개는 쉽게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IT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근데 IT 반도체는 어디요? 중국 쪽보다는 북미 쪽. IT 스마트폰 쪽보다는 OLED. 배터리는 삼성 SDI 쪽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은 업체. mRNA, 그 다음에 ADC, 이제 이게 위탁 생산.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뭐가 붙는 겁니까? 낙폭주, 순환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이제 5G. 근데요, 요 5G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G를 실적에 포커스를 두면서 전략을 세우느냐, 실적이 회복될 것 같냐, 실적이 회복될 것 같냐,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낫지 않겠어? 더 나빠질 것 같지 않는데 실적에 포커스를 두면 그것만 보겠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뭐 실적 그거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포인트를 보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중국의 산업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첨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하이닉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TSMC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군사력. 군사력을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을 억지로 전쟁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에 대한 부분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방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력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통신 네트워크. 이런 게 화해의 장비가 전 세계에 뿌려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의 힘이 필요해요. 근데 동맹국들은 남의 일이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덴마크나 스웨덴은 뭐 영국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당신들한테는 좋겠지만 우리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화해 장비 싸고 좋으니까 우리 거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카드가 필요하죠. 우리말 들으면 백신 줄게. 백신 카드를 내밉니다. 화해 배제 움직임이 과거에는 트럼프 때는 약간 명령 쪼니까 그냥 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은 설득이에요. 그리고 명분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보다폰도 나오고 이제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화해 장비 대신 삼성전자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전 세계 화해 장비가 70% 정도 장악했었던 유럽 지역을 조금씩 뺏어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5G들이 저는 움직였다고 봅니다. 2분기 5G 실적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4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으로부터 발주받았던 물량들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솔리드를 비롯한 RFHC 일부 기업들 있잖아요. 수주 공시 계속 공시가 됐었다고. 반영했습니까? 전혀 안 움직였어요. 전혀 안 움직였다고. 호재가 나와도 5G들 있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였고 반등 나오면 어디서 반등 나와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번 움직임이 달랐을까? G7 이후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독일과의 이번에 외교적 성과가 저는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주체들이 그래서 저는 쏜 게 아니냐. 이러면 납득이 돼요. 이번 반등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적에 포인트를 두고서 반등을 할 거냐. 실적 보고서 전략을 세우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데요.
정치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그죠? 그러면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업해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좀 고생했던 요 구간이 있어서 징글징글 맞잖아요.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고생은 고생인 거고 다시 판 짜지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최고로 좋을 수 있는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뚝심 뭘로 밀고 갈래? 그러려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의 잣대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이번 주 한 주간 주식들 흐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생각은 각자 자유니까 결과가 잘 좋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하시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5G 가운데서는 서진 시스템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57,500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중장기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흐름이 이번 주에 시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서진 시스템은 삼성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보다폰 관련된 요 내용 이외에 삼성전자가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저는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46,350원인데 다음 주에 이제 48,000원짜리에서 49,000원짜리를 좀 넘어서는지를 잘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넘어서주는 흐름이 나오면 5G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저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5G가 지금 실적으로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투자 집행하기로 했었던 이 전방업체들이 있죠. 미국의 통신사 업체들이 6개월을 딜레이 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 실적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이제 5G는 8월 초중순 쪽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3분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빈 공간을 모멘텀으로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RFHC 같은 이 전력 반도체 모멘텀에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RFHC도 그렇고 얘가 움직이게 되면 자회사죠. RF는 머티리얼즈 이런 주식들도 저는 시세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눈에 떴던 게 이노아리스거든요. 이노아리스인데 이번에 좀 올라온 각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6만 원, 한 5천 원 근방까지 갔다가 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쌓였던 구간이 이제 3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저항을 맞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걸 넘어설 것이냐, 횡보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뭐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많이 갔다 싶으면 좀 조정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별 볼 일 없으면 옆으로 횡보할 거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방향은 저는 이제 상방 쪽으로 좀 열렸다고 보는데 아래로 갈지 옆으로 갈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봐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얘가 3월 달보다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중순하고 이제 8월 중순까지 이때보다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생각하면 되죠. 주가가 다운돼서 거래될 만한 요인이냐 상향돼서 거래될 만한 요인이냐. 그러면은 상향돼서 거래될 만한 요인이잖아요. 5G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 다시 넘어간 대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KMW 2분기까지 실적 자체가 얘도 상당히 좀 컨센 대비 다운될 걸로 좀 봅니다. 이미 시장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지는 않았는데 얘는 1차적으로 6만 2, 3천 원에 대한 안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에 발생되었던 이제 작년도 11월 달 이걸 저점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꼬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는 다른 5G에 비해서 좀 회복 속도는 조금 늦을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결국은 7만 원 자리는 다시 한번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뭐 5G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낙폭과대 주식들 가운데서 5G 움직임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같이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제 대형주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보시다시피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흐름들만 계속 나오지 뭐 뻗는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주식들 중에서 이현제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잠깐 조정에 나왔었던 이제 에스팜 이런 주식들 중소형주들 관련된 mRNA 관련된 위탁 일부 업체들과 모멘텀 주식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되는 포인트가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